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M1 프로 맥북 프로 16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인기가 많은 1TB 중간형 모델인데요.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맥북 프로 16 기존 인텔 버전이거든요. 이번에 디자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.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볍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맥북 프로는 제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맥북 프로 15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양옆에 여러 단자들을 가지고 있어요. 이번 맥북 프로 16은 다시 단자가 생겼잖아요.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맥북 프로 16이 배송된 패키지입니다. 보통 이런 건 안 보여주는데 워낙 애플은 이 배송 패키지도 새롭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릴게요. 패키지 오픈은 이 가운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? 이 부분을 잡고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?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런 상자 개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애플만의 그런 고급스러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안에 맥북 프로 16이 보호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패키지는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맥북 프로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애플 사과 마크를 볼 수 있고요. 패키지 오픈은 여기 손잡이가 있죠? 이 부분을 잡고 쭉 뜯어주면 됩니다. 칼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개봉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박스를 오픈하면 와, 이렇게 새로운 맥북 프로 16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종이로 감싸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뜯어줄 수 있고요. 지금 맥북과는 디자인적으로 많은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맥북 프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와,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.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겠구나 했는데 많이 변했네요. 자, 디자인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. 구성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블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케이블도 이번에 변화가 생겼죠. 다시 맥세이프가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 모델도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맥북 프로입니다. 그 당시 정말 편하게 사용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사라졌죠. 그러니까 단자를 통일화시킨다라는 그런 전략 아래 없앴는데 다시 이번에 맥북 프로 16에 맥세이프 단자가 돌아왔습니다. 아래쪽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우분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. 고무 케이블은 좀 단선의 위험도가 높잖아요. 얘는 단선이 잘 안 되는 우분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전 거와 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확인을 해 볼게요. 맞는지? 안 들어갑니다. 기존보다 확실히 슬림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끈은 USB-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종이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. 이 안에는 간단한 맥북 프로 관련된 이런 설명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애플 사과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. 검정색으로 들어 있네요. 와, 새롭습니다. 그리고 어댑터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댑터 사이즈도 기존보다 길어졌네요. 개봉을 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종이 또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. 기존에 사용했던 맥북 프로 16의 어댑터입니다. 차이가 느껴지시죠? 이 폭은 살짝 줄었고요. 세로로는 좀 더 길어진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뒤에 USB-C 타입으로 똑같습니다. 그리고 용량의 차이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전 모델과 디자인적인 변화는 위에서 봤을 때는 느낌 비슷해 보이지만 애플 사과 로고가 더 커졌습니다. 잘 보세요. 더 커진 사이즈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. 기존에는 그 거울 느낌으로 은색으로 처리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검정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임팩트 있게 이 사과 로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는 더 플랫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기존에는 이 부분이 살짝 이 사이드 부분이 라운딩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는데 평평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이 사이드 부분에는 곡선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또 반대로 이 사이드 끝부분은 엣지 있게 딱딱
끊어지는 샤프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런 식으로 끝이 라운딩된 처리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옆에 이렇게 단자가 들어갔다는 거죠.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. 여기 HDMI 단자, 그리고 USB-C 타입, 썬더볼트 단자가 있고, 그리고 SD카드 슬롯을 제공하고 있잖아요. 기존에는 휴대성에서 조금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, 그리고 이 슬림한 디자인을 위해서 단자를 다 뺀 건 이해하는데 너무나 불편했죠. 그래서 꼭 이렇게 허브를 따로 구입을 하고, 그리고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이번 맥북 프로 16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. 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게 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반대쪽 면에도 연결 단자들이 있습니다. 이쪽에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 탁 찰칵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편해요, 이거. 이런 식으로. 애플도 어쩌면은 이 부분은 전략 미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.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의 맥세이프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USB-C 타입, 썬더볼트 단자 2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예전의 맥북 프로와 어떤 단자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? 여기에 맥세이프 단자가 있었고요. 그리고 예전 방식의 썬더볼트 단자 2개, USB-A 타입의 단자 하나,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었고요. 반대쪽에는 USB 단자 하나, 그리고 HDMI 단자 하나, SD카드 슬롯이 제공이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단자의 그런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바닥면의 변화, 아까 확인을 했었죠. 여기에 맥북 프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. 이때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니터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보였었는데 여기에서는 안 보이고 이 옆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이 양 사이드에 또 공기가 나가는 부분, 송풍구 부분도 기존보다 짧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고무 패킹은 더 커진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안정된 지지를 위한 변화라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부드러운 그 라운딩을 볼 수 있었는데, 이번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플랫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께의 변화입니다. 기존의 맥북 프로 16보다 두꺼워진 두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들었을 때 무게도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휴대성에서는 다소 아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, 저는 단자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. 내부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자자잔. 와,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애플은 이것도 매력적인 부분이죠. 종이 보호지를 걷어내면은 진짜 광활해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먼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선택을 하면은 언어를 선택하게 나옵니다. To use English as the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. 자, 한국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음성 안내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. 그리고 문자 및 음성 언어, 이거는 그냥 계속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손쉬운 사용, 저는 지금 안 함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,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. 얘도 똑같이 기존에 사용했던 맥이 있으면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. 맥 타임머신 백업 또는 다른 시동 디스크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.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, 사용 환경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윈도우 PC로부터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안 함으로 해서 세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나옵니다. 이제 이용 약관을 선택을 해주고요. 컴퓨터 계정 생성, 이름을 설정하시고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찾기를 허용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새로운 맥으로 설정, 그리고 시간대 선택, 현재 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시간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터치 아이디를 설정하게 나옵니다. 터치 아이디는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변경이 되었죠. 여기 보면은 손가락을 올렸을 때 딱 올려둔 느낌이 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
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이 디스플레이 상단에 노치가 생겼다는 거죠.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여요. 여기까지 화면에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위에 부분이 베젤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치 영역으로 화면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올렸을 때만 메뉴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래 컨텐츠를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존 맥북 프로 16과 비교해 봤을 때 베젤이 정말 슬림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, 이 사이드 부분도 확실히 줄었고요. 이 상단의 이 베젤의 두께가 정말 많이 줄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또 다른 포인트로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니터 높이가 이번 신형 맥북 프로 16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. 이 모니터 연결하는 위치가 위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화면 들어갔을 때 이 모서리 부분이 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신형 맥북 프로 16 모서리 부분의 화면을 보면은 라운딩 처리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에서도 변화가 생겼죠. 기존 맥북 프로 16은 이렇게 위에 터치바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었어요. 저는 이거 잘 활용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 또 맥북 프로 16에서는 이 터치바 영역을 빼버렸습니다. 이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. 다시 예전처럼 물리적인 키로 돌아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밝기, 직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배치해서 제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피커 영역도 더 커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 사이사이가 블랙으로 처리해서 키보드 영역만 이제 블랙으로 완전히 집중된 그런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래 터치패드 부분은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도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가 있잖아요. 눌리는 느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운드 쪽으로 정말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사운드 진짜 대박입니다. 노트북 중에서 얘를 능가할 스피커를 가진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소리 좋습니다. 대박입니다. 입체적이고 중저음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고요. 너무나 좋습니다. 진짜 이 자체로 영상 보고 음악 감상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